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강적들에 출연했습니다. 이 강적은 시사 반 예능 반, 즉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토론 프로그램엔 처음 나왔다 그럽니다. 물론 선거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렇게 예능 시사성이 가미된 토론 프로그램은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는 자주 했습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MC가 조언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조홍천 개혁신당 지금 자문위원인가요? 고문인가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이재명이를 비판하면서 탈당한 사람이죠. 조수빈 MC를 믿고 진행자를 믿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자리니까 본인의 매력을 많이 발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X세대로 불러주더군요. 50대인데도 X세대로 부르는 게 왠지 겸연쩍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루고 팝에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힙이나 락, 또 악기도 조금씩 다른다. 뭐 플루트도 하고 뭐 방구석 기타도 좀 치고 좀 본인이 산만한 사람이라 여기저기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노래는 어느 장르를 좋아하니까 블루스 장르를 좋아한다고 그러는군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예술하고 반대 방향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은 감성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고 정치는 이성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극과 극의 방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예술에도 관심이 많다면 감성과 이성을 겸비한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쪽 감각이 두루 발달된. 그러면서 본인은 70년대생이다. 그래서 본인은 좌파냐 우파냐 민주화냐 비민주화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매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5.18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민주화에 희생한 고마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단독 미팅과 관련해서 10분 동안 만났다는 얘기가 또 언론에 있는데 이거의 사실관계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끝나고 나오니까 12시 45분 정도 된 거 보니까 1시간 45분 정도 된 것 같다. 뭐 10분이란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안 하고 본인 할 말만 하죠. 한동훈 대표는 남을 거세게 비판하지 않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만 하고 본인 얘기를 셀프로 할 때는 그냥 본인 얘기만 하는 그런 좀 젠틀한 면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있습니다. 민주당 것들한테는 한동훈 대표가 젠틀해 보이지 않겠지만 거기서는 공격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면 거기는 해명을 하거나 들이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평상시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젠틀한 젠틀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나 아니면 윤핵관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특검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책위 의장과 이제 정책위 의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대화를 해서 내가 제안을 하겠다. 이 제3자 특검을 하자는 걸 제안을 하겠지만 이것은 친소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지위에서 자기가 공적인 지위에서 이거는 일단 제안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즉 본인이 윤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를 떠나서 이것은 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특검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는 당 안에서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죠. 공적인 관계에서 이것은 내가 검토를 해보겠다. 즉 본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고 진중권 교수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왕국에 나눈 얘기는 그것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서천화재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그것도 또 가십성에 지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90도 숙였나요 안 숙였나는 건 이런 건 가십에 지나지 않지, 대통령하고 나하고 진짜 어떤 관계이고 어떤 진솔한 얘기를 나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제가 굉장히 믿음직한 평론가죠. 강서구청장에서 그렇게 크게 깨지고도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왜 그러냐.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를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즉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연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변화다. 그러니까 조응천 그 개혁신당 위원이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연이 확대가 변화가 가능하겠냐? 계속 용산에서 태클을 걸 건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다. 힘 조절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타이밍, 합의를 위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 여기서 또 깨박살이 나니까 타이밍과 힘 조절을 해가면서 합의로 대화로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뺄셈의 정치를 했다.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대답이 좀 아픈 질문입니다. 당시에 뺄셈 덧셈을 생각하기 이전에 당시 선거 상황을 살폈을 때 유승민 전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도 섭외해서 모셔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 조응천 의원이 됐든, 나는 민주당과 국힘과 같이 못난 전쟁을 하는 당은 안 간다. 그러니까 바로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도 우리 당에 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만큼 열려있는 당이다. 우리는 비판을 허용하는 당이다. 원보이스를 내다간 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우리는 외연 확장이 무엇보다 절박하다. 외연 확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제가 중간에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이분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실력이 장전되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저는 이준석 의원과 많이 닮아 있다. 역시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가장 귀에 쏙 와서 닿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얘기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 한동훈 대표는 정치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상처를 극복할 것이냐, 친한과 친윤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것이냐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 개인 계파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내 공간은 다 비어있다. 누구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여기 와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원보이스는 당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놓겠다. 다만 내 개파는 만들지 않지만 정책 개파는 필요하다. 우리는 정책을 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부터 정치를 해왔다. 즉 공공선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실현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것이 옳은 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치를 지금 나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실현을 할 것이다. 굉장히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 정책 개파를 만들겠다. 정책 개파를 하면 싸움질 안 합니다. 정책이 옳고 그르냐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싸우면 계속 싸움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개파는 만들지 않는다. 또한 한 달, 즉 이번에 정책위 위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한동훈 팬카페 사람들이 가서 악플을 또 달고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나는 미드 훈이를 이용할 생각도 없다. 물론 너무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 제지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나는 그 미드 훈이를 이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나는 개딸처럼 그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훈이도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날뛰지는 않을 것이다. 함부로 날뛰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맞아, 오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공감대를, 박수를 치면서 강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 사람 보는 눈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고 제 주변에서는 저를 싫어합니다. 왜? 칭찬도 해주고 뭐 또닥또닥 해주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진정성이 없는 인간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을 알아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숫자 띄기 이런 인간관계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